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테크마이닝 책의 챕터 15, 메저링 테크마이닝 리절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서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기술 마이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테크마이닝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사용된 측정값이 효과적이고 유효한지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 측정을 해야 되는지, 이 결과 측정의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기술 마이닝을 위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평가가 위협을 전달하기 때문에, 즉 이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면 현재 하고 있는 테크마이닝 이 분석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런 테크마이닝을 이제 평가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최적이 아님을 드러나기 때문에 이 테크마이닝 결과 평가를 기존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책에서는 기술 마이닝 관리자가 결과 측정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지원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고, 이 측정 결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더 나은 테크 마이닝을 위한 그런 결과로 이제 수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공식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다른 회의 장소에서 좀 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유용하다라는 식으로 공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마이닝의 이제 분석 단위는 다차원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행자, 그리고 여러 사용자, 여러 가지 출력과 여러 가지 입력,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차원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주요 목적을 기반으로 기술 마이닝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관심사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 소스 데이터를 통합한 여러 분석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 분석 접근 방식의 유용성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구 세트를 사용하는 기술 마이닝과 다른 도구 세트를 사용하는 기술 마이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조직 단위가 기술 마이닝 노력의 의사결정 지원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조직 단위를 대신해서 수행되는 여러 연습을 살펴보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측정 차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측정 대 간접 측정입니다. 특히 이제 참가자 사용자한테 이제 기술 마이닝의 측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직접적인 측정이고, 혹은 관찰을 하는 그런 간접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팩추얼과 오피니언 데이터입니다. 이 사실 데이터는 이제 수집되었지만 이제 경험적인 집계인 거고, 이제 의견은 효용성이랑 적절성 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레이어 대 관찰자입니다. 플레이어는 실제로 그 기술 마이닝을 이용하거나 혹은 수행하는 그 당사자인 거고, 옵저버는 이제 그 기술 마이닝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별로 관심은 없는 그런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줄 수 있는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 측정 차원은 이제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분석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방식은 첫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설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 서베이를 어떻게 할 건지, 누구에게 할 거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설문 같은 경우를 전화로 할 건지, 이메일로 줄 건지, 대면으로 할 건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2차적인 데이터를 묻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 소스는 뭐가 있을지, 그 다음으로는 그
이 폐쇄를 할지 오픈을 할지 설문을 하는 것을 보다 공개를 할지 혹은 비밀로 해줄지 그런 것이고, 마지막은 이 응답자를 어떻게 조합을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자의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테크 마이닝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한테만 물어봐서도 안 되고, 이용을 하는 이용자한테만 물어봐서도 안 되고,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측정 대상 및 측정 방식을 이 측정의 목표에 따라서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떤 팩터를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그 팩터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시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측정 방식을 보시게 되면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성적인 것은 옳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다 측정 품질에 대해서 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공식화해야 되고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그 유용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편향적인 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서 이런 정성적인 이 측정 방식에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이 본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정보 수집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책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랑 평가 설계의 특성에 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성평가랑 총괄평가를 구분을 하면 측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얻어서 개선사항을 알리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기술 마이닝을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고, 두 번째 총괄평가는 최종적으로 완료된 활동의 장점을 평가를 해서 계속 수행을 할 건지 아닌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이 두 가지 평가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 마이닝이 수행되기 이전에 이 기술 마이닝 방식을 정의를 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할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좋은 측정 시스템이란 이 적절하고 공정한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특정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이고,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부 타당성. 관심 있는 활동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이제 식별할 수 있는지, 비교할 만한 좋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이 내부 타당성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통계적 결론 타당성. 이 관찰된 차이가 그냥 우연인지 혹은 통계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구성 타당성은 작업에서 기본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원인 및 결과 요인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작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부 타당성 같은 경우는 기술 마이닝의 결과를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추론에 대한 이 네 가지 테스트를 충족을 하려면 확실한 비교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 번의 평가만을 수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평가를 수행을 해서 이번의 평가는 좋았다 안 좋았다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교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비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적용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비교를 위해서 첫 번째 관점으로는 전후, 테크 마이닝을 적용하기 전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혹은 어떤 그룹, 이 두 개의 그룹의 차이, 이 두 개의 그룹에서 각 둘 다 유효했는지, 어느 곳에선 더 유효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유효한 해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본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본책은 평가 수행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부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통 사람들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을 감안을 할 때 우리는 단순성이랑 이 해석의 풍부함,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서 이 테크 마이닝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 계획을 고안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다음과 같이 5개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선택, 두 번째는 외부의 영향, 세 번째는 기타 설명, 그리고 네 번째는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고성, 이렇게 5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지 유효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플레이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누구의 판단을 받고 싶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측정을 할 건지. 이 첫 번째 누구의 판단을 받고 싶은지는 어떤 일정 부분은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품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봤을 때 이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누구의 판단을 받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누가 측정을 할 것인지입니다. 만약에 이 기술 마이닝을 설계한 사람이 이 평가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이 기술 마이닝을 설계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좀 더 좋은 식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관찰자, 아까 얘기했던 옵저버가 이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테크 마이닝을 평가해야 될 때 이제 고려할 점은 이 테크 마이닝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명확한 인력을 할당을 하고 누가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지, 그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마이닝에 대한 활동에 대한 문서화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가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기존의 특허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 기술 마이닝 활동에 대해서는 각각의 스텝에 대한 이 문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를 할 때에는 이런 각각의 단계에 대한 문서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마이닝 활동에 있어서 문서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테크 마이닝의 평가 같은 경우는 테크 마이닝을 처음 수행을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때부터 어떻게 평가를 할지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워크 상에서 어떤 문서들이 정의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이 정의를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15-2 같은 경우가 테크 마이닝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다큐멘트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좀 리스트업을 해주는 그런 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으로는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의 판단은 유용성과 효용성 2가지 이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용성은 타당성과 같은 말이고 이 기술 채굴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 두 번째는 효용성이랑 유용성입니다. 이것은 이 기술 채굴의 결과가 유용했는지,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은 이제 다른 내용이고, 이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잘 이루어졌는지, 올바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올바르게 이 분석 방법이 적용이 돼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효연성은 그 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측된 미래를 바꾸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가지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기술 조직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컴파일링해서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다. 이 분석에 대한 유용성과 효용성이 다른 분석 방법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모두 컴파일링 해놓으면 유용하다라고 이제 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챕터 15, 이 테크 마이닝 평가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이 챕터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나왔던 테크 마이닝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마이닝의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테크마이닝 평가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챕터 15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크마이닝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실 챕터 15 여기에서 갑자기 이 왜 10계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크마이닝이 수행이 되고 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왜 누가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이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마이닝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나갔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을 쭉 훑어보면서 이 테크마이닝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 기술 마이닝 연습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기술 마이닝이 한 번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수행이 돼야 된다. 이제 연습을 하고 더 좋은 분석을 위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를 활용하십시오. 프로세스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계명은 답변해야 될 주요 문제랑 이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언제인지 명확하게 설명. 즉, 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분석 데이터베이스, 적합한 이제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는 검색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 사전 검토를 수행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데이터를 잘 정리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목표를 위한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지표를 선택을 하고 상황별, 시장별 고려사항 및 기술 성숙도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필요한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분석이라는 것은 모든 분석이 아니라 이 목적에 맞는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한 후에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기술의 가장자리에 있는 활동에 주의를 이 기술의 엣지에 대해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기존의 통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 기술이 변하는 부분, 이 기존의 관념적인 항상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새로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아홉 번째 계명이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이 결과물이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잘 표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가 테크마이닝의 이제 10계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15장에서 배웠던 테크마이닝 평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나서 본 챕터 1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테크마이닝은 평가 전과 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테크마이닝 평가 전에는 이 테크마이닝을 하기 전에 이 테크마이닝 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형태적 평가, 종합평가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공정한 근거로 그 설계를 해야 되고 평가에서 유효한 추론을 끌어내는데 주요한 위협, 아까 얘기했던 그 위협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측정을 할지, 어떻게 측정을 할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테크마이닝 이 과정 중에서 이 문서를 정의를 해서 그 문서가 테크마이닝 평가에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테크마이닝 평가 전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테크마이닝을 수행한 후에는 그것을 설명을 하는 마무리 회의를 개최를 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해당 기술 마이닝의 유용성이랑 효용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결과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파일링 같은 이제 내용처럼 이 기술 마이닝 결과가 이전에 했던 다른 기술 마이닝에 있어서 더 우수한지 더 우수하지 못한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이 측정된 결과랑 성공적인 사례, 성공적으로 와 얘는 진짜 잘 됐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이 결과랑 같이 공유를 해서 이 조직 내에서 기술 마이닝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결정 그리고 정책 프로세스의 일부로 기술 마이닝을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챕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5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